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신뢰가 제로라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과의 평화를 중재해달라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중국 측은 일단 노력해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13개월 만에 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면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담겼어야 한다는 당내의 반발도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내일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피고인 8명에게 구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게 구형할 수 있는 건 사형 또는 무기형뿐입니다. 오늘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 3도에서 5도 사이로 어제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중국에선 마지막 일정으로 올해 건립 100년을 맞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독립을 위해 중국과 연대했던 과거를 강조한 이 대통령, 현재의 남북관계를 위해 시 주석에게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임시정부 창사 100주년을 맞아 두 나라가 국권 회복 과정에서 함께했던 역사를 부각했습니다. 독립과 해방을 향한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이 치열한 투쟁은 역사의 길이 남아 양국 유대와 연대에 큰 뿌리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현지에서 열린 즉석 기자간담회에선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에게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만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 주석에게 역할을 부탁했고 화답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화를 위한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에 전해달라고 제안했고 중국 측이 일단 노력해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간 신뢰 회복과 국민들의 우호적 인식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혐중 혐한 정서와 관련해 혐오를 조장하는 주장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그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죠.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도 문화교류 제한, 이른바 한안령 같이 한국에서 혐중 선동의 근거가 되는 일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도 소개했는데 청와대는 한안령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매서운 추위 내일도 이어집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춘천은 영하 10도, 서울은 영하 7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북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보다 체감 추위가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중부와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도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낮에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 서울과 춘천은 영하 1도 안팎에 머무는 등 중부 내륙은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고
산지에는 최대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이세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면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계엄 13개월 만에 반성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 안팎에서 지도부를 향해 계엄에 대한 사과와 쇄신 요구가 잇따르면서 입장을 공식화한 겁니다. 하지만 반성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법부와 역사에 맡기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청년 중심과 전문가 중심, 국민 공감 연대 세 개 축으로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다는 당 쇄신책도 발표했습니다.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12분간 준비된 회견문만 읽은 채 질의응답은 받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장 대표의 사과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에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가 평소와 달리 주황색 넥타이를 매 개혁신당과 통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런 모호한 사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을 다리에 매달아 놓고 무슨 선거를 치르냐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단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장 대표 측은 JTBC에 과거의 잘못 등의 표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까지 포괄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의원들은 지금 국민의힘은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데 장 대표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세력과의 명확한 절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담겼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윤석열을 다리에 매달아 놓고 무슨 선거를 치르냐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윤 전 대통령과 분명한 절연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합니다. 그걸 제대로 아직도 해내지 못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쇄신책으로 내놓은 당원 청년 중심주의가 강성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한 강성 우파 유튜버 고성국 씨를 거론하며 고성국에 이어 자유대학을 불러다가 윤건이 어게인 하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내란 재판 결심을 하루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지적하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 중단을 청구할 수 있다고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8명의 피고인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법정에선 공소장 변경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들은 지난달 특검이 변경한 공소장에 노상원 수첩 등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기현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 추가로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변호인 주장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공소 사실을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검사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는 점을 그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공판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법상 저희들에게는 저희 청구권이 있습니다. 공판 정지 청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 재판부 입장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들은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보안 검색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희 변호인들이 예. 지금 입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지금 전부 다 검문 검색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기일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퇴정된 방청객을 두고도 재판부가 말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문제없는 조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막은 게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이 말하는데 그 말을 못하게 막은 게 변호사님들이셔가지고.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잡아서라도 예정대로 9일에 결심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법이 정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량, 사형 또는 무기형뿐입니다. 30년 전 검찰은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죠. 내란 특검은 오늘 마지막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피고인들의 구형을 결정합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이끈 신군부 세력은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듬해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건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계엄사령부였습니다. 그로부터 16년 뒤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같은 날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인 전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군의 통수 체계와 민주 헌정 질서를 뿌리째 와해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신군부 2인자로 내란 실행을 총괄한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이 구형됐고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넘겨진 신군부 실세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핵심 기획자 역할을 한 보안사 비서실장 허화평과 김종필, 김대중 등 주요 임무를 연행해 조사하는 등 실행을 맡은 보안사 수사단장 이학봉은 각각 징역 15년형이 구형됐고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달라진 시대상을 고려해 더 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는 9일 구형을 앞둔 내란 재판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2인자인 김용현 전 장관, 경찰 수뇌부, 내란 실행자들까지 모두 8명입니다. 특검은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구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국의 총격에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 이후 거리에는 시위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7일 멈춰 세운 차량으로 단속 요원이 다가가는데요. 이 차량에서 나오라고 지시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움직이자 곧바로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이 차량에 타고 있던 건 37세 여성으로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폭도가 요원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고 방어 차원에서 총격을 가한 거라며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shooting that we just had in Minneapolis, Minnesota. It was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총격 사건 이후 현장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요원들은 최루탄을 뿌리면서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이민 단속 요원들을 향해 당장 나가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y are already trying to spin this as an action of self-defense.
Having seen the video of myself, I want to tell everybody directly, that is get the out of Minneapolis. 지역 경찰 또한 이 여성이 법 집행 대상이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국토안보부의 선동에 속지 말라며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K-팝 그룹 뉴진스를 언급했습니다. 뉴진스를 구해달라는 팬덤의 요청 때문입니다. I guess she's in a lawsuit and it's like $30 million and they want me to buy the group. They want you to buy Hive. Is that 미국의 유명 스트리머 제이슨 더 윈이 다니엘을 구해달라 이렇게 말을 걸자 미스터 비스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뉴진스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6일 그는 내가 뭘 해야 하냐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What am I supposed to do? You can donate. It's just like an awareness thing. They just want us to help bring awareness. I think awareness, there's not really much you can do, really, unless you buy Hive, which is not a really realistic outcome. 함께 대화를 나눈 스트리머는 과거 뉴진스의 ETA를 역주행시키면서 팬임을 자처했는데요. 이 갈등 이후에는 뉴진스를 풀어줘라면서 하이브에 지속적으로 요구도 해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소속사 어도어는 멤버 다니엘의 전속 계약 해지와 함께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431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의 두 번째 시즌이 마지막 화를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출연진을 둘러싼 악의적인 게시물에 제작진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가 화교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식 요리사에게 평이 후하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안성재 셰프 미국 국적인데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을 갔습니다. 미군 가서 삶을 경험하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싶은 마음에 또 이라크 파병까지 갔다 오고 자원에 지원해서 갔다 오고 어제 흑백요리사 제작진은 특정 출연 셰프를 겨냥한 인신공격과 악의적인 댓글을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셰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긴다면서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흑백요리사 시즌2 지난달 공개 이후 넷플릭스 비영업권 TV쇼 부문에서 1위를 한 뒤에 3주 연속 10위권에 들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전기 거북선이 등장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 CES에서 한국전력이 우리 에너지 기술을 거북선을 통해서 선보인 건데요. 전기를 만드는 것부터 9가지 신기술이 이 거북선에 담겼습니다. 김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CES 전력관에 들어서자 거북선이 한눈에 보입니다. 길이 21m에 폭 11m, 높이 9m로 크기도 압도적입니다. 관람객들은 흥미롭다는 반응입니다. I really enjoyed looking at this display, and I wanted to know more about it. I mean, the beautiful art around it, the interactivity, and just wanting to know more, like what it meant. 이 전기 거북선은 한국전력에서 만들었습니다.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기업 최초로 단독관을 차린 건데 전기를 만드는 것부터 송전하고 쓰는 것까지 9가지의 신기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한 영상물은 반응이 좋습니다. The video you showed and what capabilities you have in terms of security and safety features and diagnostic features. This is what we've seen in the video. Were very impressive. 특히 한전의 SEDA 기술은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변전 설비에 설치된 사물 인터넷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해 실시간으로 설비 상태를 판정하고 진단하는 솔루션입니다. 한전은 이번 CES 2016에서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최초로 혁신상 5관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한편 한수원도 바로 옆에서 아예 SMR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등으로 어제보다 더 추워졌습니다. 서울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중부와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도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서 중부 내륙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